일하느냐보다 어떻게 일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The Other Space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든 이 고성능 GPU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의 패러다임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주에서 최초로 GPU 기반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용한 기업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또 대한민국 클라우드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했는데요. 요즘 전통 문화와 감성을 담은 이 한국적인 기념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저희도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전통 자개 명함 케이스와 USB 세트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는 취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양장 수첩 또한 준비해봤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저희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선물 받아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주에서 시작되는 AI 런케이션, 워케이션의 혁신의 현장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1부 세션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The Other Space의 탄생과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를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틸러소프트 성장 가속 본부의 정주영 PD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틸러소프트에서 The Other Space를 기획했던 정주영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실수가 있을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The Other Space가 이제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기획자로서의 입장에서 The Other Space가 어떤 서비스인지 저희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2021년에 틸러소프트에 입사를 해서 이제 만 5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입사를 할 때도 저희 회사에서는 다스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틸론에서는 그거 보면은 이전 엘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2009년에 런칭하면서 다스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다스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물론 그 해답은 대표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다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집이나 출장지 이렇게 갈 때마다 내가 이 PC 썼다가 저 PC 썼다가 파일을 여기에 있다가 옮겼다가 버전은 1이었다가 2였다가 이런 것들이 자꾸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게 다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데서 이게 좀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꾸준하게 다스와 관련된 기술들을 리드해 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BC, VDI를 시작으로 해서 다스 그리고 엔지니어링 다스와 웹 3.0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스는 곧 대한민국의 다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The Other Space는 저희가 그동안 다스 기술을 이렇게 쌓아왔던 경험치를 축적한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Other Space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희 그 직원분 중에 한 분은 저 세상 아니냐고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The Other Space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현실 공간과 구분되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 즉 클라우드 공간, 가상 업무 공간, 디지털 교육 공간 등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걸 디아더 스페이스 이름에 담았고요. 이전에 뭐 K다스, 아이스페이스 타운, 뭐 하이퍼워크를 지향한다 해서 하이퍼워크 뭐 이런 서비스 이름도 있었는데 가장 이제 저희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디아더 스페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사진에 디아더 스페이스를 처음 이제 해보자 했던 거는 작년 9월경이었어요. 그래서 기획자, 뭐 개발자, 디자이너, 여기에 대표님까지 다 틸론 소프트에 모여가지고 며칠씩 합숙하면서 첫 시작을 진행했는데요. 일단 저희 기술력도 갖고 있고 목표도 명확했는데 이걸 이제 개인 사용자한테 어떻게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기획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 다스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획자로서는 이게 참 어려웠는데 며칠씩 합숙하면서 하나의 의견 일치를 했던 것은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의 다스를 좀 표현해보자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디아더 스페이스는 15년간 축적해온 다스 기술력 위에 사람과 사용성이라는 철학을 결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스가 인프라 중심이었다면 디아더 스페이스는 사용자 경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빠르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획자로서 설계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그 디아더 스페이스 메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이제 디자인해봤던 것들을 극히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극히 일부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스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어렵잖아요. 저도 여기 입사하기 전까지는 다스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에게 다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 첫인상이 되게 호감적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스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이 6하 원칙에 맞춰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버튼의 위치도 좀 조정을 해보고요. 뭐 혹시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다 꼼꼼히 보면서 좀 수정을 계속 거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스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나온 연구소장님이나 다른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 기획자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용자에게 가장 처음 보여지는 첫인상에서 친숙한 호감을 얻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스 서비스보다 디아더 스페이스는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디아더 스페이스의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떨려가지고 잠깐만. 디아더 스페이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클라우드 시대의 데스크톱, 즉 내 PC가 클라우드 안으로 들어간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어느 환경에서든 내가 원하는 업무 시간, 어떤 업무 환경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아더 스페이스는 단순히 원격 접속 도구가 아니라 업무 환경 전체를 가상화한 다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까지 모두 클라우드 안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기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 말에 두바이 자이텍스 전시회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진인데요. 제가 입사하고 처음 해외 출장을 갔던 거라서 사실 해외에서 다스를 써본 게 첫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다스 쓰는 거, 사무실에서 다스 쓰는 거 굉장히 편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해외에 가서 저희 서비스를 직접 써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환경 그대로 가져오고 제가 일하던 그 화면 그대로 여기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걸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인 업무가 가능했던 것은 스페이스 링커라는 독자적인 접속 기술을 통해 복잡한 VPN이나 인증 절차 없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사용자들은 로그인 스트레스 없이 바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접속 이력과 세션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전에 작업했던 화면 그대로 접속되어서 사용자 경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디아더 스페이스를 오픈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반기까지 좀 미뤄진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 고객을 위한 좀 다양한 기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디아더 스페이스는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을 위한 전용 관리자 페이지인 센터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 관리자 포털에서는 직원의 입사, 퇴사, 휴직, 발령 이런 것들의 변동에 맞춰서 가상 데스크톱을 할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IT 관리자가 직접 PC를 설치하지 않아도 클릭 몇 번으로 VD를 할당해주고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멀티 테넌트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의 인프라에 여러 고객이 입주하지만 각 고객 사이에는 완전히 분리된 보안 체계, 정책, 사용자 환경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만들고 효율적인 운영과 확장이 쉬워집니다. 관리자는 하나의 통합된 관리 창에서 지사, 협력사, 외부 파트너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 테넌트를 고객별로 분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훨씬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들 또는 인력 변화가 많은 파견업이나 프로젝트 기반의 조직은 멀티 테넌트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텔로는 15년간 다스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이제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그 IT 업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AI죠. 그래서 요즘에는 업무가 단순 문서 업무가 아니라 그 AI를 활용한 업무가 점차 보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디아더 스페이스는 GPU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GPU 자원을 여러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대폭 환경에서도 고사양 프로그램을 끊김없이 실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I 모델링을 누가 한 명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옆에는 3D 설계를 이렇게 하더라도 각자에게 최적화된 GPU 리소스가 실시간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IT나 건축, 디자인, 영상 이런 고사양 연산이 필요한 산업에서도 원활히 원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구독형으로 유료 서비스로 하는 곳은 디아더 스페이스가 국내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스에서 보안은 생명과도 같죠. 그래서 다스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보안성은 이제 최근 업무에서도 가장 요구사항이 높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디아더 스페이스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누구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그 사람의 단말기, 위치, 시간, 접속 환경을 실시간으로 점검해서 접속 인증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PC 데이터는 중앙 서버에만 보관되고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된 채널로만 전송이 됩니다. 또한 구글 OTP 인증을 통해서 무단 접속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다고 해서 디아더 스페이스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책에 따라서 허가된 단말기거나 또는 보안 조건이 만족된 단말기만 접속 가능하도록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사용자 위치에 따라서 접근 여부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게 하는데 회사 밖에서는 2차 인증을 꼭 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서 단말기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빠른 구성과 편리성이에요. 그래서 회원가입부터 결제 그리고 가상 데스크톱을 할당받는 시간까지
최대 10분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업무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좀 선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웹서핑 같이 좀 가벼운 업무부터 3D 렌더링처럼 아주 무거운 업무까지 나에게 맞는 상품을 좀 선택을 해서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더 스페이스는 산업별 요구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멀티테넌트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그룹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제주대학교 그 취업 부스를 운영하는 자리가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틸론소프트가 이런 디아더 스페이스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 얘기 듣자마자 저 너무 감동했어요. 저희 메인 페이지 엄청 공들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이 너무 예쁜데요? 이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네. 이랬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왜 우리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몰랐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스라는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왜 우리 일반 개인들은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10분 남짓 시간 동안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좀 뿌듯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아더 스페이스 첫 선을 보이는 자리라 매우 떨리고 긴장돼서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진행해 주실 분들께서 아마 잘 설명을 해 주실 거라 믿고요. 기획자로서 오늘 이 자리가 기획자로서 이 자리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디아더 스페이스를 개발하느라 애쓴 연구소 분들, 그리고 화면 디자인한다고 날밤 새면서 디자인하셨던 디자이너 분들, 그리고 저희 본부원들 기획하면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디아더 스페이스 이름처럼 우리가 함께 만든 또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공간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획자의 관점에서 멋진 발표를 해주신 우리 정주영 PD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표를 통해서 정말 이 디아더 스페이스가 기술이 아닌 사람에 더 집중을 해서 누구나 쉽게 빠르게 사용 가능해야 한다는 비전과 핵심 가치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발표는 디아더 스페이스의 주요 기능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기술적 완성도와 함께 왜 디아더 스페이스가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틸론소프트 프론티어 연구소의 김기환 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재영 기자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약간 기술적인 면에서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사실 디아더 스페이스는 현재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완성된 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기능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에 대해서 디아더 스페이스가 특별한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스페이스 링커, 기업 회원, 왜 기업 회원이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서 디아더 스페이스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디아더 스페이스 이름과 같이 또 다른 건 또 무엇일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것은 멀티 플랫폼 지원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다는 거. 아까 전에 이제 정재현 PD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맥 OS서부터 윈도우즈는 기본, 리눅스,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이런 플랫폼 링커들이 현재 LG CNS, 화학, 이노텍, 그다음에 생활건강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예쁘다라는,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디아더 스페이스는 좀 특이한 점은 오른쪽에 보시면 개회원들은 간편 로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애저나 AWS나 이런 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들은 이렇게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뭐 iOS나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 태블릿 같은 경우는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맥이나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용자 편의성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성능이나 접속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 회원은 일단 아까 전에 설명해 줬듯이 언제 어디서나 이거는 다스의 기본 철학이고, 그렇다면 기업 회원은 왜 디아더 스페이스를 써야 될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연구소의 신입 직원이 AWS나 애저나 이런 데서 VDL 서비스를 하는데 굳이 왜 이걸 써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한테도 궁금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냥 PC만 이렇게 덩그러니 주는 게 아니라 틸론이라는 회사에서 보안이나 멀티테넌트나 뭐 하이브리드라면은 우리 링커를 통해 가지고 포탈을 통해서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기능을 다 탑재된 애저, AWS, NHN 클라우드, 카카오 클라우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안, 그리고 이제 원격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5가지 꼭지를 뽑은 거는 제가 애저, AWS, 다른 해외 유명한 데랑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GPT나 AI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런 걸 하는 데는 없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은 최초라고 얘기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멀티 테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직 내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롯데 이노베이티에 이미 들어가져 있는데, 롯데라는 그룹은 도메인을 각 계열사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라고 보면은 내 이메일의 뒤에 앱 뒤에 이제 붙는 게 있죠. LG CNS라면 cns.com, 화학이라면 chemical.com, 이렇게 이노텍이면 이노텍.com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특성상. 왜냐하면 각기 다른 도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멀티테넌트, 틸론에서 추구하는 멀티테넌트는 이 모든 도메인들을 하위 구조로 만들자가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의 그룹을 그 회사를 자회사를 또 만들더라도 그쪽의 그 그룹을 우리 쪽으로 통합해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CNS를 예를 들자면은 최고 관리자라는 게 LG CNS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 관리자는 각 회사, 이노텍이나 화학이나 뭐 이런 회사에 또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제 뭐 협력회사나 이런 회사 직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관리자를 층별로 나누게 됩니다. 최고 관리자는 말 그대로 슈퍼 어드민 권한을 다 갖고 있겠죠. 뭐 임의적으로 삭제를 한다거나 부서 이동을 시킨다거나 회사를 없애버린다거나, 하위 관리자는 우리 회사만의 직원들을 채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파견 직원들을 수용한다거나, 그리고 하위 관리자는 그 직원을 잠시 징계 기간 동안 VL을 못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쓰게 해준다거나, 이런 조건별로 권한을 갖게 되는 멀티테넌트 구조입니다. 멀티테넌트에서 이제는 이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디든 그룹별로 사람을 이동할 수가 있고 컴퓨터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6개월 동안 베트남 지사에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직원에 대한 계정만 베트남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그 직원은 아무런 PC나 이런 걸 가져가지도 않고 베트남에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몰래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PC에 접근하려고 하면 접근이 안 됩니다. 왜냐? 베트남으로 전출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보안 사항들이 강화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멀티테넌트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올해 3월 달에 마고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엄청 큰 데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저는 되게 쪼만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커 보여가지고 좀 민망한데, 그때는 뭐 대학 교수님이나 산업에 있는, 그리고 우리 경쟁사 자기 신분을 숨기고 와서 들었을 때 발표했던 것인데, 일단은 틸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보안에
그리고 서비스의 개발을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세인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죠. 어떤 한 개를 크게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서비스에 넣어보고서 그게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하게 되면서 각 연구 분야에 있는 서울이든 제주도든 아이디어를 내서 서비스에 한번 적용시켜서 계속해서 멀티테넌트가 발전을 해갑니다. 그래서 뭐 내년이 돼도 또 다른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멀티테넌트 안에서 뭐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더 보완을 낼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멀티테넌트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제일 큰 장점은 이쪽입니다. 통합인증입니다. 이 통합인증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최고 관리자 한 명에서도 모든 하위에 있는 조직들을 전체를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산실 직원 엄청 많거나 인사팀 직원이 엄청 많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구조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T1에서 계속해서 한 2년, 3년 동안 대표님께서 꾸준히 연구소에 투자하신 보안 분야입니다. 일반 PC를 구매하셨을 때 V3를 무조건 설치를 하시죠. 알약도 설치하시고.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설치를 안 하십니다. 왜냐?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이 새로 만들어졌으면 계속 뭔가를 사라고 합니다. 그걸 DLP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도입을 하는데 VDI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DLP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DLP를 하는 업체들이 VDI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윈도우즈는 보안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분리되거나 이런 VDI 인프라를 갖추면서 보안이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T1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느냐? T1에서는 윈도우즈는 우리가 알다시피 윈도우즈 XP가 있었고요, 10이 있었고 11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입니다. OS가 이제는 가동이 되려고 하면은 커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시스템이 우리가 부팅이 딱 됐을 때 모든 그 커널에 있는 드라이버들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키보드도 사용할 수 있고 마우스도 사용할 수 있고 모니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커널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리소스 프로텍트, 뭐 파이어월이라든지 네트워크, 레지스트리,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접근하는 걸 막는 건 아니고요. 정책에 의해서 막아줘. 아까 전에 어떤 A 직원은 어떤 파일 시스템을 어떤 들기에 그리고 B 직원은 어느 시스템에 접속하게끔 해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되게 세밀하게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은 랜섬웨어 걸리잖아요. 그럼 파일 시스템이 다 날아갑니다. 그 랜섬웨어에 대한 것도 방지를 할 뿐더러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보유된 자원을 볼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어떤 특정 인만 우리가 공유된 자원을 보게 하자. 그 외에는 보게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프로텍트, 그 다음에 프로세스 프로텍트. 프로세스 프로텍트는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VDI를 드리고 한글만 쓰게끔 합니다. 그 사람은 VDI 접속을 하면 업무 시간에는 한글 프로그램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떤 직원들은 인터넷을 못하게 만들어 봅니다. 또 어떤 직원들은 네이버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아니면 우리 회사 인프라, 아니면 챗GPT 이렇게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만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그 정주영 PD가 설명했듯이 우리 관리자 포털에서 클릭 한두 번만으로도 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편하고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연구소에서는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뭐 ASR이라고 해가지고 며칠 전에 작년이죠. 오스템에서 금융사고가 발생을 했죠. 왜 발생을 했냐? 돈은 빠져나간 걸 인정을 하겠는데 이 직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유출했지?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서는 다 엑셀 파일을 열었을 것이다, 문서를 조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VDI를 쓰게 되면은 그런 특정 운영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계속 녹화가 들어갑니다. 한 가지 예로 유베이스라는 콜센터가 있었는데 유베이스에 일하는 직원들은 콜센터 화면이 한 3개월, 많게는 3개월, 적게는 1개월 동안 그 화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보안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콜센터 직원을 성의로 보냈거나 채팅으로 뭔가 욕을 했거나 이랬을 때 증거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ASR, 우리 그 미디어 스트리밍 드라이버 가지고서 구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원격 접속 방어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북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라자루스 공격을. 뉴스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뤘는데 그 전에는 틸런이 먼저 알게 되었고 우리가 먼저 선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틸런이라는 이름이 빠진 거는 뭔가 정체성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제가 이제 오픈돼서 발표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접근 제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사람들마다 어떤 특정 사람만 어떤 특정 장소만 어떤 특정 단말기만 접속될 수 있게끔 하는 보안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뭐 공유 폴더, 프로세스 보호, T가드 이런 것들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프로세스를 보호하거나 파일 시스템을 보호하거나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랜섬웨어를 한번 데이비드 데이 때문에 말씀드릴 때 랜섬웨어 다 아실 거예요. 랜섬웨어가 규칙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일을 열고 읽고 그다음에 내가 암호화를 하고 쓰고 원본 파일을 지워버립니다. 그다음에 메모장을 딱 떠봅니다. 비트코인 얼마를 입금하면은 이 암호된 암호 줄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방어를 합니다. 어떻게 방어하느냐? 똑같습니다. 읽어라, 써라, 암호화해라. 그다음에 저장해라. 맨 마지막에 뭐죠? 원본 파일을 지우잖아요. 원본 파일은 절대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 감염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프로세스 보호 쪽에서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랜섬웨어 의심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VDI는 격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보안을 VDI 내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업 회원들한테는 굉장히 이점입니다. 뭐냐면 이런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모든 정책을 다 적용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업은 VDI 그 다스 비용만 들이고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 이게 아까 전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차이점입니다. 그럼으로써 틸론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요. 틸론에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우리의 모든 기술들을 서비스를 하는 것이 디아드 스페이스의 기업 회원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는 틸런소프트 워터마크입니다. 워터마크 같은 경우도 해외 사이트에서 하게 되면은 한 유저당 제가 제일 싼 게 그게 12,000원입니다 한 달에. 왜냐면 이거 그림 하나 그려주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 그림 하나 그려주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사용자가 못 지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제공을 할 거고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할 것인데 디아드 스페이스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제공이고요. 그리고 정책입니다.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황별로 왜냐면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엄청난 상황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일단 이 정책 같은 화면 같은 경우는 CNS, LG CNS에 이미 적용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 내 외부냐, 외부냐, 내부냐, 사내야 아니면 원격적 재택근무냐, 그리고 장비,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이야 아니면 그냥 일반 PC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그리고 이 사람은 그룹이 굉장히 권한이 높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이 개개인의 일반적인 입사할 때 OTT 받았던 그런 정책들이 적용이 됩니다. 말은 굉장히 장황한데 화면에 보시면은 사용자 찍고 그냥 정책만 고르시면 되고서 그 모든 정책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서 그때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아마 정책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상황이 유출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 걸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서 넣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디아더 스페이스의 이제 개인 회원, 이제 기업 회원, 왜 디아더 스페이스의 VDI가 일반 VDI 쓰는 거랑 왜 틀린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AI 한동안은 지하철 탈 때마다 AI 글자를 보면은 싫어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표님도 저를 보면 AI, 저희 직원들도 AI. 근데 AI는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우리가 맞춰야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디아더 스페이스의 AI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했었고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인프라입니다. 이번에 데뷔데이 때 발표했던 이스테이션 3.0, 좀 전에 발표해서 GPU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GPU 슬라이싱 기술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개발한 업체는 없고요. 우리 또한도 윈도우즈 커널을 건드린 게 아니라 리눅스 커널을 건드리면서 이 하드웨어 GPU 슬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GPU 슬라이싱이 왜 필요하느냐? 한 1,000만 원짜리 GPU를 사셨어요. 근데 매일같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정원 PD도 나 GPU AI 할래요. 김세훈 프로도 AI 할래요. 그럼 1,000만 원. 근데 막상 회사에 딱 와보니까 2시간 일하고 2시간 일하고 연차고 3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하고 이럴 거면은 한 장을 논아 쓰지 왜 이거를 박자 사야 되지?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쓰고 싶을 때 정지영 PD가 일할 때는 100%, 둘이서 같이 일할 때는 50대 50, 셋이서 같이 일할 때는 좀 더 쪼개. 근데 이렇게 쪼개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학생들이 한 50명이서 같이 쓰고 싶대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예요. 메이저적인 AI를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굳이 그 비싼 고가의 GPU를 다 사줄 필요가 없고 96기가짜리 하나 사주고서 3기가씩 나눠서 주면은 충분히 사용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임 슬라이싱을 하더라도 동시에 막 쓸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두에게 공평한 학습의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것이냐? 초등학교를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GPU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AI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를 쳐다봤더만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결과물을 내는 게 AI 교육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교육이야? 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GPT를 사용하는 기술이지 AI를 공부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AI를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전에 코딩 교육이 붐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초등학교 3, 4학년 제 아들이 3학년인데 C코드를 아무리 가르쳐도 이 친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게임처럼 만들어요. 출력하기, 입력하기 이렇게 블록을 갖다 놓고서 실행하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딱 뜨는 거예요. 이게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걸 왜 AI를 접근을 못하지?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디아더 스페이스나 서비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그 학생들이 다 사야 돼? 아니요.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밖에 없고 반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학교에서는 50유저만 살게 되면은 전체 학생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대표님께서 그러시죠. 야, 50개 팔라고 이러면 안 되냐? 그러시겠죠. 하지만 시장이 중요하지 이게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에게 전문적인 이스테이지 3.0을 제시를 해줍니다. 어떤 거냐? 여기 웹 기반입니다. 웹 기반으로 이런 실습을 할 수 있는 아이디 툴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코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이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튜토리얼. 뭘 하고 싶은데 검색해가지고 입력해줘. 코드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코드에 대해서, 코딩 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VDI를 통해 가지고 AI 웹 서비스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나 굉장히 그리고 균등하게 GPU를 자동으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또한도 대학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더 스페이스 다음 버전에서는 물론 최고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겠지만은 이렇게 학습 영역에서 좀 더 틸런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의미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한가? 학습 기회를 열어준다. 이럴 때 이제 선봉장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다른 의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투명 처리가 되어 있고 앞에는 실질적으로 우분투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틸런에서는 여태까지 마이크로소프트와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MS의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내년서부터는 리눅스에 있는 KVM이나 아니면 애저, AWS와 같이 협력을 해서 MS에 종속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디아더 스페이스에서도 올해 말이나 올해 말이 너무 빠르겠네요. 내년 초쯤에 이제는 국내에서는 이제는 틸런의 인프라를 사용을 하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애저나 AWS나 이런 리전들을 계속 변경했을 때 모든 사용자가 손쉽게 센터포스를 통해 가지고 VDI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배우수장이었습니다. 네, 필로소프트 프론티어 연구소의 김기환 연구소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기술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 디아더 스페이스의 차별화된 기술 그리고 비전까지 엿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발표였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1부 세션의 마지막 발표 순서만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발표는 2025년 다스 시장 주요 동향과 확산 배경을 주제로 필로소프트 핵심 컨설팅 본부의 이춘성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